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면 답변 좀 해주세요. 들리나요? 네, 고맙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 세마포를 이용한 이 고전적인 문제, 동기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두 가지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 그걸 갖다가 창고에 재고량을 쌓아놓을 수 있는 거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바운디드 웨이팅 프로블럼이다. 바운디드 버퍼 프로블럼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약 시스템이다, 항공기 예약 시스템이다라고 했을 때 한쪽은 이제 계속 검색을 할 거고 한쪽은 예약을 한다 그랬을 때 어디다 우선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한 Reader and Writers Problem, 읽기와 쓰기 문제에 대해서 했었죠. 세 번째가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만 하고 그냥 끝냈는데, 오늘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동기화를 해주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 컴파일러에서는 다른 어떤 기능을 쓰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세마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컴파일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명령어로 바뀔 텐데, 그런 기능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좀 더 이 프로그램 언어 측면에서 언어에서 이 좀 개선된 어떤 모습의 거를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자바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원래 오늘 요거 끝나고 더 추가해서 할까 그러다가 이 다음 시간에 아예 몰아서 이 자바 관련돼서 어떻게 세원포를 쓴다든지 하는 기능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운영 체제의 또 지속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요 이제 오늘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이 다이닝 필라소퍼 프로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이닝 필라소퍼스 프로블럼 뭐 이렇게 하는 문제다 이제. 자, 원탁을 하나 그려볼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원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철학자가 5명이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면, 의자가 이렇게 5개가 있고, 우리가 0번 철학자, 1번 철학자, 2번 철학자, 3번, 4번.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네. 이거를 0번 철학자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자, 그리고 각 철학자 앞에는 뭐가 있냐면 각자 자기의 접시가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스파게티가 있어요. 스파게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 이 스파게티를 먹을 때 도구가 필요하겠죠. 맨손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포크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 분들에 해당되는 건 철학자들이다. 0번 철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포크는 0번 포크, 1번 포크, 이제 포크가 있어요. 0번, 그 다음에 1번, 2번 포크, 3번 포크, 4번 포크가 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라. 일단 철학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죠. 철학자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행동은
이 두 가지 것만 해요. 생각, 사색, thinking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먹기 작업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사색하기와 그 다음에 식사하기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철학자들은 항상 바로 자기 왼쪽 철학자 이그 이 예,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그래서 오른쪽 왼쪽 포크만을 사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그 자기 옆에 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걸 좀 지울게 공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 포크를 그 상대방에 있는 거나 다른 사람들 간의 제그 이 서로 철학자들끼리는 끼리 어떤 이 소통은 없다. 다시 말해 서로 저희가 나 하니까 너 여기 포크 안 쓰니까 나한테 그거 좀 빌려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이 서로 간에 저희 그 상대방을 갖다가 포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포크를 잡는데 포크는 철학자는 이 그 잡는 철학자는 하나씩 철학자는 포크를 하나씩만 한 번에 한 개씩만 잡을 수 있다. 동시에 두 개를 잡는 것이 아니라 0번 철학자가 있다라고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0번 철학자의 경우에 보게 되면 0번 철학자의 경우는 이 0번에 해당되는 포크를 잡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잡게 돼 있다 하죠. 이렇게 이 1번과 2번 동시에 딱 잡는 것이 아니라 1번 잡고 그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잡는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그 5명의 철학자들이 이 어떻게 하면 그 밥을 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1번 철학자는 1번 포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2번 포크를 잡게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그 순서대로 동작하는 거지 1번 철학자가 1번과 2번 포크를 동시에 잡는 건 없다. 또 하나가 1번 철학자가 여기하고 서로 간에 소통은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자기 혼자 동작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 그 다 먹고 나면 반드시 이 식사 후에는 포크를 내려놓는다. 이것도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식사 후에는 포크를 내려놓는다. 이런 조건 하에서 그 풀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이 세마포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세마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작성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죠. 그러려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공유 자료가 되죠. 다시 말해서 0번 철학, 0번 포크와 이 철학자 필러라고만 쓸게요. 0번 철학자예요. 0번 다시 한번 조그맣게 그려보게 되면 0번 철학자가 있고 1번 철학자가 있고 2번 철학자, 3번 철학자, 4번 철학자가 있고 포크가 각자게 이렇게 있다라.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여기 접시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0번 철학자는 이게 1번이라고 가정하고 2번, 4번, 1, 2, 3, 4 이거 0번이라고 할게요. 0, 1, 2, 3,
4번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0번 철학자의 경우는 0번 철학 그 포크하고 4번 포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0번 철학자는 이 포크 0번과 포크 4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번 철학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1번 철학자의 경우는 여기가 1번이니까 0번하고 1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거 여기 좀 그림이 이상하게 됐네. 0번, 1번. 그래서 요거는 1번에 해당되는 거하고 0번에 해당되는 거. 순서대로 보게 되면 포크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포크 자기보다 하나 작은 값에 해당되는 거 이런 식의 해당되는 포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거 가지고 아니 하나 잘못 그렸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1번, 2번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그 동작하는 걸로 보게 되면 0, 1, 그 다음에 이쪽을 1번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오른쪽을. 자, 이거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0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번 철학, 0번 철학자의 경우는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거 하나, 0번에 해당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거 하나,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저희 동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 철학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포크라고 하는 것이 세마포이기 때문에 포크라고 하는 걸 세마포로 정해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 형태이기 때문에 세마포로 정하고 이게 몇 개가 있냐면 포크가 5개가 있죠. 그러니까 5 이렇게 되게 됩니다. 5개의 포크에 해당되는 걸 결정을 한번 해보자. 이걸 갖다가 포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면 되겠죠. 이거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선언은 세마포라고 하는 변수로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세마포를 쓰기 위해서는 wait라고 하는 하고 시그널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철학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한번 보죠. 철학자가 몇 명이냐면 5명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5명에 해당되는 철학자를 이렇게 그냥 번호로 하고 이 5개에 해당되는 걸 0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5개에 해당되는 하나의 스레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하나의 함수 형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학자가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먹기와 사색하기. 그런데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저희 이 고려할 게 없죠. 서로 저희 소통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저희 먹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는 먹는 작업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하는 작업이 있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작업 중에 이 부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동기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죠. 여기는 필요하죠.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자는 반드시 밥을 먹을 적에 국수를 먹을 적에 포크가 필요하다. 0번 철학자의 경우는 0번 포크와 1번 포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쓰려면 이와 같이 이 포크라고 하는 거를 필요로 하니까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포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크를 자기에 해당되는 번호에 해당되는 거. 0번 철학자에 대한 0번 포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0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보다 번호가 하나 더 큰 거에 해당되는 게 필요하죠. 자기보다 하나 큰 거는 i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까지 가고 난 다음엔
다시 0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게 되면 5가 되는데 0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되죠. 모드 함수 또는 퍼센트를 써죠. 그럼 몇 개로 나누냐면 5명 있으니까 5로 나눈 나머지 함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C 언어처럼 쓴다 그러면 모드 함수를 퍼센트를 써주고 5명의 철학자가 있으니까 5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포크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결정됐고 그 포크에 인덱스가 결정됐으면 그 포크가 지금 사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이그 일단 이제 그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wait라고 하는 세마포 함수에 의해서 이 가능한지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된다. 자,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두 개를 잡은 거죠. 만약 잡았 다음 줄로 요 포크도 잡았다면 다음 줄로 다 먹었다 이거죠. 다 식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포크를 반드시 내려놔야 되겠죠. 그 내려놓는 작업이 시그널이다. 잡은 순서대로 내려놓는다면 I번째 포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기보다 하나 더 번호가 큰 거에 해당되는 걸 잡았죠. 이렇게 해서 포크를 내려놨다 하죠.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마음대로 저희 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동기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뭐라 하냐면 entry section이다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exit section이 섹션.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동기화가 불가능합니다. 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에 초기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초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안포 값을 1로 해줘야 되겠다. 다 저기 동기화 정렬로 동작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는 컴파일러에서 지원을 메인을 들면 정렬 동작 '여기다가 그 필라소퍼 0번 그다음에 필 4번에 대한 거죠. 이렇게 동작 이렇게 서로 간에 문제에 있어서 현재했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제 간의 이제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왜 아사가
0번, 3번, 4번이다.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포크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다라고 해보죠. 자, 0번 오른쪽 잡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모든 철학자들이 오른쪽 포크를 잡았다. 그거를 동시에 그 0번 철학자는 0번 포크를 잡 1번 철학자는 1번 포크를 딱 잡았어요. 2번 철학자는 2번 포크를 잡았어요. 철학자는 3번 철학자 포크를 잡았어요. 이 포크가 다 지금 그 하나씩 다 잡고 있는 상태. 왼쪽 포크를 잡을 왼쪽 포크를 왜냐하면 왼쪽 포크는 이미 다른 결국은 한없이 무한 대기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사한다 이제 해결은 해결법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방법이 도저히 그냥 찾아보면 다 그리고 해결 방법 다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 네, 문제 그냥 생겼죠? 세 가지. 첫 번째 철학자가 5명이 다 저희 그 테이블에 앉 이거 앉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 거를 잡고 왼쪽에 반드시 찍혔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이 동시에 아주 우연히 이 동시에 저희 이 오른쪽 포크를 잡는 바람에 5명이 다 굶게 생기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2개의 포크가 다 저희 사용 가능할 2개의 포크가 사용 가능해야 이제 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죠. 세 번째 방법 이런 걸 이제 줄여가지고 락스텝 패션이다라고 그래요. 이걸 해결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락스텝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0번 철학자, 홀스번 철학자였다고 하면 오죠. 홀스번 철학자, 모든 철학자들이 오른쪽 거 잡고 왼쪽 걸 잡았는데 홀스번 철학자는 오른쪽 포크를 먼저 잡을 수 있도록 오른쪽을 잡도록 하고 짝스번 철학자는 왼쪽 제 포크를 먼저 잡도록 한다 이제. 이렇게 저희 규칙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하나 이 더 집어넣는 물론 이것도 규칙이에요. 이것도 규칙
이 잡는 규칙에 대한 걸 만드는 거죠. 자, 요에 대한 거 한번 3번에 해당되는 걸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철학자들 의자가 있고 0번 철학자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포크가 자 이걸 0번 1번 포크, 2번 포크, 3번 포크, 4번 포크다라고 하죠. 그럼 홀스번에 있는 철학자들 1번 같은 경우 홀스번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오른쪽 걸 먼저 잡도록 하자 했죠. 이것도 이 오른쪽 걸 먼저 잡도록 하자 이거죠. 반면에 이 그 짝스번에 있는 철학자들은 왼쪽 걸 먼저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는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기도 이 홀스번을 이걸 짝스번을 잡기 때문에 요걸 잡는 거죠. 요거를 따라서 그이 여유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유계 서로 간에 여유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이닝 필라소퍼 프로그램의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해당되는 거는 세마포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변수를 한두 개 더 추가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책에 있는 것 갖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마포를 이용해서 동기화해 주는 방법.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는 운영 체제에서 제공해 주는 이 시스템 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동작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시간 안 써지냐? 동기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은 조금 사용이 좀 불편하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용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오동작 가능성이 많다. 근데 오동작 동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한 루프에 빠진다 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이제 또는 이제 스레드가 동작 못하고 이 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제 락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웨이트하고 시그널에 해당되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웨이트하고 시그널 두 개에 대한 어떤 순서가 잘못되면 순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스레드가 거기서 그냥 다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또는 대기 상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시스템이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해결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 해결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언어에서 조금 더 세마포를 쓰기 쉽도록 사용하기 쉽도록 어떤 이 프로그램 언어에다 제공해 준다.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어떤 동기와 도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동기와 도구를 만들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게 될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는 이 동기화 도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모니터라고 하는 동기화 모니터라는 이름이 컴파일러 여기서만 사용되는 모니터가 이제 그 동기화 도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운영 체제를 갖다가 모니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는 저희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화면도 모니터라고 그러는데 이 모니터라고 하는 이름은 최초에 이제 이런 개념을 도입했던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니터 이렇게 쓴다. 세 번째 방법이 랑데뷰가 있어. 이건 이제 프랑스어죠. 랑데뷰랑 만나는 건데 그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 랑데뷰 방법은 이 1대1로 제 어떤 어디다가 녹아가는 거, 서로 간의 간첩과 예를 들어서 이 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스가 먼저 오면 저희 그 상대방을 또 기다려야 되고, 뭐 남녀 관계라고 하면 남자가 만난다면 남자는 여성이 먼저 올 때까지, 여성이 먼저 오면 남성이 여성을 기다리고, 여성은 남성이 저희 그 뭐 안 오면 또 기다리죠. 뭐 그런 어떤 작업에 해당되는 거를 랑데뷰라고 하는 거를 도입해 가지고 동기해 준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크리티컬 리전에 대한 거하고 모니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크리티컬 리전. 이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하이 레벨 동기화다 그래서 하이 레벨 싱크로니제이션 컨스트럭트다라고 불러요. 동기화 이렇게 부른다. 여기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부분이 저희 그 임계 영역인지에 대한 걸 선언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 언어에서 C 언어나 아니면 이제 그 자바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최초에 나와 있던 이 그 언어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선언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뭐 어느 부분이냐면 임계 영역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임계 영역 부분을 한 걸 갖다가 설정해 줘야 되겠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자, 이렇게 네, 그걸 갖다가 컨스트럭트라고 부르고 이 쓸 적에는 선언 부분이 데클레이션이다라고 합니다. L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변수다라고 한다면 베리에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시고 공유하려고 하는 변수가 B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쉐어드라고 하는 어떤 이제 컴파일러한테 알려준 타입이 뭔지에 대한 걸 씁니다. 대부분 타입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 그 유시 하는 걸 쓰는데 사용은 어떻게 되냐? 사용법에 대한 거, 그걸 갖다 유시지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리전이다라고 위에 거하고 같이 일치시켜. 이거는 리전과는 그걸 이용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이 공유 자료다라고 하는 거다가 when이라고 하는 이 그 새로운 어떤 명령어를 하나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do, s 이렇게 쓰는 걸 가지고 이 이제 파스칼 언어에서 지금 이제 델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하나의 제 모습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그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그 동기화 작업해 준다. 여기 동기화하게 하는 임계 영역에 해당되는 거가 되고 이 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거다. 그다음에 S라고 하는 거는 할 것인지에 대한 스테트먼트 명 구성됐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하나는 이라고 여기다가 B라고 하는 공유 변수를 when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그냥 true라고 쓰고 to s1 이렇게 하나 썼다 이거죠. 한번 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스레드 P1에서 동작하는 거다. 두 번째 거는 똑같이 들어가는 공유 변수를 쓰고 when이라고 하는 거의 조건인데 조건은 무조건 true라고 하는 거에 to 그리고 s2라고 썼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이걸 P2라고 하든지 뭐 그건 상관없는데 S1을 하고 난 다음에 S2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S2가 한 다음에 S1이 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별 동작하는 것이 S1과 S2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동작 작업해 주는 거고 이게 될지 그 동작하는 결과에 따라서 식이 불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의 걸 가지고 처리해 주는 부분이 이제 그 크리티컬 리전인데 이걸 조금 더 이 확대해서 어떻게 이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바운디드 버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생산자가 소비자 문제를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티컬 리전을 이용한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도구를 이용한 이 동기화 방법 중에 바운디드 버퍼 프로그램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 이 중에서도 이 그 창고에 해당되는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바운디드 버퍼 프로그램이다. 문제를 그 해결해 보자.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기화를 하기 위한 임계 영역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계 영역, 이때 임계 영역은 버퍼라고 하는 부분이죠. 참고. 그리고 이 여기에다가 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재고량에 해당되는 거 몇 개가 있는지 재고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재고. 이것도 이제 카운트라고만 쓸게요. 몇 개가 남았는지에 대한 그 현재 재고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 고려한다면 어디다 갖다 놓아야 될지에 대한 데는 갖다 놓을 위치,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가져갈 위치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는 이 생산자가 물건을 갖다 놓을 위치, 물건을 놓을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소비자가 물건을 가져갈 위치를 갖다가 항상 추적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일 걸 갖다가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는 걸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아까 변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선언은 델파이나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에서는 VAR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언어니까 VAR을 쓰던 아니면 이제 C 언어와 같은 데서 또 이제 그 이야지 크리티컬 리전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매뉴얼을 보시고 하면 되겠죠. 공유 자료는 버퍼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반드시 shared라고 하는 걸 쓴다 이거죠. 이 안에 들어간 걸 보니까 버프라고 하는 이와 같이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 카운트하는 공간도 필요하죠. 자, 그런 걸 갖다가 이 파스칼 언어에서 뭐라고 부르는 문으로 써요. 그래서 스트럭이나 뭐 레코드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버프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냥 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보죠. 그러면 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정해있고 이 풀이라고 하는 거는 n개에 해당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다면 배열 어레이라고 하는 거에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n-1개까지 된다. 자, 이 파스칼은 여기 점을 2개 찍어서 시작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정수값이죠. 그 다음에
위치값에 해당되는 0번부터 n-1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디다 물건을 가져갈 위치 정수값에 해당되다가 정수 인티저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공유 자료 레코드라고 하는 거에 짝을 이루는 AND 부분을 이렇게 결정된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공유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생산자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프로듀서. 프로듀서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는 파스칼은 중괄호를 쓰지 않고 begin end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뭘 가지고 쓴다라고 리전하고는 명령어를 쓴다라고 했죠. 이 리전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 세마포 변수로서 세마포로 바꿔주기 이전에 이 그 프로그램 언어 특히 이제 컨커런트 파스칼, 병렬 파스칼 뭐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기능이다라고 하는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유 자료는 뭘 가지고 했었냐면 여지 버퍼라고 하는 자료를 썼죠. 따라서 여기다가 버퍼라고 쓸게요. 조건은 언제 쓸 수 있냐면 when이라고 하는 조건을 쓰고 여기 이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적에는 재고가 이 꽉 차 있어서 창고가 이 여유 공간이 없으면 생산자는 물건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좀 쉬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값이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운트라는 변수 값이 n보다 작다 해야 된다. 창고의 크기가 n이니까 창고의 크기를 넘어가지는 이런 공간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해죠. 이 조건 하에서 뭐 하면 되냐면 다음과 같은 걸 갖다가 생산자 이 조건이 맞으면 이 비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때 이제 저희가 뭐 하냐면 만든 물건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죠. 어디다 집어넣냐면 인이라고 하는 위치에다 집어넣어주고 이것도 파스 앞에다 점을 찍고 이렇게 써요. 만든 물건 넥스 P라고 하는 거에 따라 가정하자 이거죠. 그럼 물건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급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하나 옆에다 그 다음에 위치에다 갖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음 위치값은 바로 옆에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제일 끝에 가게 되면 다시 앞으로 되돌아와야 되죠. 따라서 여기다가 모드라는 나누기 계산에 의한 걸 한다. 창고의 크기에 재고량은 n개까지 들어 n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물건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카운터 값이 하나 더 증가되겠죠. 이렇게 해서 재고 하나 더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하고 짝을 이룬 이렇게 써서 같이 생산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와 같이 리전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세마포 변수의 웨이트 시그널 거 없이 재고량이 해당되는 걸 해주시면서 간단하게 이와 같이 임계 영역에 들어와서 동작을 해주는 부분들이 결정된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S1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그냥 불렀어요. 두 번째 부분 뭐가 필요하냐면 소비자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비자 부분에 해당되는 걸 위에다 써보도록 하죠. 이 공간이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 알아보시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쓸게요. 소비자, 이 컨슈머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생산자 임계 영역을 정의하는 이 공구를 이용 어떻게 되게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부분을 이제 보죠. 컨슈머 부분. 이것 이 파스칼의 언어는 중괄호를 쓰지 않고 비긴이라고 가지고 한다.
여기 쪽에는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는 거에 리전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운영체제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제공해 주는 명령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유 자료가 뭐였냐면 버퍼라고 하는 거였어요. 창고. 언제 이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은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일단 카운트 값이 0보다 더 커서 재고량이 있을 때 한해서 창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 리전에 들어와서 할 게 뭐냐 하면 창고에 있는 물건 하나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는 거를 이렇게 넥스 C라고 하는 이 변수를 쓰자 이거죠. 그리고 콜론 C 이렇게 씁니다. 풀이라고 하는 창고에 있는 데서 가져가는데 아웃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데서 물건을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져갈 위치를 미리 산정해 주는 거예요. 아웃은 다음의 위치는 하나 더 옆에 부분으로 가겠죠. 그리고 맨 끝에 오게 되면 다시 맨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n을 해서 n-1번 다음에는 0번으로 0, 1, 2, 3, 4, 5, 6, 7, 8, 9, 0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걸로 나는 나머지를 한다. 자, 물건 하나 갖고 갔으니까 재고량이 하나 빠지겠죠. 그래서 카운트 값은 1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비긴과 짝을 이루는 AND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컨슈머의 끝이 이루는 AND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컨슈머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그 프로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성이 그리고 요거는 공유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자, 이걸 쓰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리전이라고 하는 명령어만 써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 두 부분이 이게 컴파일러가 뭘로 바꿔주냐면 세마포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컴파일하고 났을 때 에러가 없으면 이제 머신 코드 기계어나 뭘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컴파일러는 이 크리티컬 리전 문제를 이 리전이라고 하는 이 리전 이 도구를 뭘로 변환하냐면 세마포로 바꿔줘요. 변환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행 결과를 만들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마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를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설계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티컬 리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그 세마포로 바뀌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변수를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렸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뭐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크리티컬 리전에 해당되는 것 동기화 작업에 대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한 다음 시간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두 번에 걸칠지 모르겠는데 잡아가지고 동기화해주는 부분 또는 병렬 처리해주는 거는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전 말고 많이 사용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라고 하는 거다. 이것도 프로그래머 서 제공해 주는 거다 하죠. 제공하는 동기와 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모니터라 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해주는 프로그램도 아니다 이거죠. 그냥 하나의 이 동기와 도구일 뿐이에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본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다 클래스라고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 클래스의 기존의 클래스 이전의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다. 그래서 추상 데이터 타입 또는 이렇게 썼어요. abstract 타입이다. 이렇게. abstract 데이터 타입으로. 근데 우리는 abstract 데이터 타입을 요즘에 뭐라고 주로 쓰냐면 조금 더 확장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stract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로서 이 그 이 프로 이 그 어떤 동기화해주는 동기화를 지원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이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 동기화를 지원하는 어떤 이 함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마포의 경우도 P나 B 또는 weight과 signal이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있듯이 여기서도 특별한 어떤 모니터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해서 동기화의 병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만 쓸 수 있는 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죠. 클래스의 개념.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메소드를 그림을 한번 보죠. 이거부터. 자, 이 부분이 동기화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크게 구분해 뭐냐면 객체라고 하는 게 있다. 오브젝트. 그리고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공유하는 자료들이 있다면 그 공유하는 자료들에 대한 거를 제어해주는 함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메소드라고 얘기해요. 메소드, 매니플레이션 코드 제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를 여러 개에 해당되는 이 스레드들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사용해 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쓰냐면 이게 이제 하고 되고 스레드라고 해도 되겠다. 또는 스레드라고 쓰셔도 상관없겠어요. 또는 스레드 PJ 또는 프로세스 PL이라고 해도 되고 스레드 PL이라고 해도 되겠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컬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 여기도 컬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여기도 컬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 컬이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 호출이 되고 여기서 호출이 되고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동기화 작업해 주는데 이것들이 동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어떤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모니터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여기는 호출하게 되면 그냥 마구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이 출입문에서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놓은 이런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죠. 큐처럼 이런 작업해 주는 걸 갖다가 이 모니터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모니터에 대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니터라고 하는 거에 구성 요소를 하는 거죠. 크게 그려보게 되면 일단 모니터라고 하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다. 모니터라고 하는 클래스 모니터. 자, 이렇게 하면 보자. 여기 뭐가 있냐 좀 큰 덩어리로 그려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유 데이터들이 있어요. 공유 자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서만 쓰임되는 모니터 내에서만 이 모니터 클래스에서만 사용되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로컬 데이터라고 부르죠. 좀 글씨가 있어서 로컬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처음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디션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베리애블이다. 처음 접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접했던 얘기다라고 하는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박스를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여기 컨디션 베리애블에 해당되는 것도 동그라미. 그다음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아까 줄을 쓴다고 그랬죠. 줄쓰기 하는 거기 때문에 줄을 쓰려면 가능하다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우리가 뭐 하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듯이 여기에 스케줄러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동작해주는 부분들을 우리는 메소드라고 클래스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땐 메소드라는데 이 당시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 대신에 뭐를 썼었냐 하면 abstract data type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썼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메소드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procedure entry라고 불렀어요. entry. 그래서 procedure entry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메소드 형태들이 이렇게 하는 procedure entry, n번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이런 변수들에 대한 어떤 초기 작업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초기 작업 거 이니셜리제이션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자, 이 부분하고 유사한 게 뭐냐 하면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거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이걸 사용자는 그냥 간단하게 불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 만약에 아이번 프로세스는 이걸 갖다가 호출했으면 되는 거고 프로세스에서는 J번 프로세스다 이걸 갖다가 그냥 이용해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순서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결정해주기 위한 어떤 스케줄러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데 이 스케줄러에서 출입문에 해당되는 걸 결정해 준다 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이 컨트롤 해주는 거죠. 컨트롤 해주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컨디션 베리애블은 뭐를 할 거냐면 어떤 이 동작에 해당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조금 더 이 그 모니터의 구성을 갖다가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박스로 그렸는데 이걸 이 그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린다면 이게 이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에 큐가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에 대한 어떤 좀 더 자세한 모습을 한번 보죠. 그러면 모니터에 대한 어떤 이 형태에 해당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보게 되면 문이 있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다. exit. 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entrance. 문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에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queue라고 하는 순서가 있다. 여기는 뭐냐면 스레드들이 들어가는 것 또는 저희 이 프로세스들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걸 entering process.
하는 거다. 자, 여기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까 그랬듯이 뭐가 있냐면 이 오른쪽 부분이 있는데 이 오른쪽 부분 중에 여기에 이 그 로컬 변수들이 들어가는 로컬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다음에 아까 제 그 노란색으로 썼던 건데 처음 접하는 부분이 나올지 모른다라는데 그게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다. 컨디션 변수 베리애블이 들어간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메소드들이 들어간다는데 그 메소드를 처음에 썼던 용어 그대로 쓸게요. 이 저자들이 처음 만들었던 거. 그걸 갖다가 프로시저 엔트리라고 불렀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프로시저 엔트리. 엔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작업해주는 초기화 조건 이니셜리제이션 코드다라고. 그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여기 이 컨디션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딘가에 가서 기다려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 오른쪽 부분이 이 대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기해 주려고 하니까 조건들이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창고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재고량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 그다음에 창고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 그래서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줄 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이와 같이 Q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서 기다린다. 이걸 이렇게 쓴다 했죠. 그리고 이 컨디션이 맞으면 다시 이 모니터 쪽으로 들어가고 이 부분을 모니터라고 부르는 왼쪽 부분은 대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또 들어오는 부분 이렇게 쓸 테니까 그 조건이 이 필요하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조건이 맞으면 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나가게 되는 이렇게 됐을 때 뭐냐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웨이트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다라고. 만약 조건이 컨디션이 X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한다면 여기는 X, 시그널 X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다시 2번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조건이 에 따라서 이제 기다려야 된다면 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조건이를 해서 컨디션 Y라고 한번 하자라고 한 일로 나가는 거는 시그널 Y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게 불러지면 다시 이 모니터 부분으로 나가서 이제 동작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죠. Y. 자, 이런 식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모니터라고 하는 형태다. 자, 이거를 최초의 이 모니터라고 하는 개념을 정한 사람이 이 그 영국 사람인데 C.A.R. 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에다가 이런 모습을 도입해 가지고 썼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구조만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모니터에 대한 형태, 파스칼 언어 형태를 갖고 있다 하죠. 파스칼 라이크의 어떤 이 형태로서 선언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클래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참고 예를 어떤 게 있냐면 스택 같은 경우가 abstract 데이터 타입이에요. 스택이 되면
이 그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푸시, 꺼내기 위해서는 팝, 그다음에 스택에 들어가는 자료들이 있는 스택 공간이 있죠. 그래서 또는 우리가 저기 또 정수 그러면 정수가 실제 몇 비트로 되어 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정수값을 하고 증가든지 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도 있고 요약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우리 아주 저기 좀 더 이 그 깊이 있게 하드웨어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성의 제그 이건 정수 그럼 정수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듯이 보는 그런 어떤 구조다라. 그래서 그냥 이 현재에서 보게 되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CAR 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처음에 이 제안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저희 그냥 이분이 했던 대로 쓴다면 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모니터라고 하는 거를 결정해 주게 돼 있어요. 여기에 모니터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 모니터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선언을 해주게 돼 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할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이따가 이 잡아 가지고 할 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냐면 변수 선언해줘. 변수 선언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메소드들이 들어가는데 그 메소드에 해당되는 거와 일치되는 것이 뭐냐면 프로시저 엔트리다라고 하죠. 프로시저 엔트리라고 하는 게 있고 P1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있다라 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begin 그래서 하나의 제 일종의 메소드에 해당되는 거다. 메소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procedure, entry가 있고 P에 n이다라고 하는 걸로 만든 4개 변수가 있을 테고 begin, end.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뭐냐면 메소드 부분이다. 함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기 작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초기 작업 해주는 부분이 begin하고 여기서 초기화 작업 하고 end.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언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 실제 쓴다면 이 자바와 같은 어떤 객체 지향 언어로 쓴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쓴다면 클래스, 그 다음 모니터라고 하는 거니까 모니터 뭐 이렇게 쓰고 거기다 쭉 써서 저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들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 플러스 h 때문에 p1 이렇게 쓰면 되고 P2 이렇게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동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새로운 어떤 모니터에서의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컨디션 변수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컨디션 변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변수를 쓰듯이 이렇게 선언해 준다. 선언은 여기다가 파스칼은 VAR이라고 하는 걸 쓴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변수를 X하고 Y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정수, 실수 뭐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컨디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게 된다. 요즘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쓰고 이런 컨디션 변수를 사용할 적에는 사용시는 이렇게 제그 이 이용해서 뭐 컨디션 x가 있으면 컨디션 변수 x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걸 쓴다면 이렇게 써서 아까 대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죠. 큐에서 이런 식의 것들 또는 웨이트
Y, 그 다음에 시그널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어떻게 이제 그 우리 이 모니터 방법으로 동기화해 줄 것인지 생산자하고 소비자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하고 나면 이 자바로 어떻게 이제 그 병렬 동작시켜 줄 것인지, 그때 이제 그 포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동작시켜 준다 그랬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 그 스레드라고 하는 걸 어떻게 동작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다가 또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클래스 상속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그 다음에 저 요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중에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동기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 모니터를 이용한 동기화에 대한 거를 파스칼 언어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이저 자바 언어로서의 동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